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되죠. 볼까요?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틀렸죠? 왜 틀렸죠?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제3자를 위한 계약 들어가기 전에 이걸 꼭 아셔야죠. 뭘 아셔야죠? 우리 배웠죠? 요, 낙, 수 이렇게 그려야죠. 그리고 이게 기본관계라고 했습니다. 즉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의 관계를 기본관계라고 했고요. 이 수익자와 낙약자, 즉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뭐 대금을 지급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뭐라고 했죠? 수익관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 이것을 대가관계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린 다음에 시작해야지 문제를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2번 질문 볼게요. 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틀렸죠? 왜 틀렸죠? 태아를 위해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런 생명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그 계약인데, 이렇게 태아를 위해서도 한다고 그랬죠. 태아는 계약 체결 당시에 사람이 아니니까 특정된 게 아니죠. 그래서 뭐다? 이렇게 태아를 위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틀렸어요. 3번 볼게요.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틀렸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는데 해제를 하려면 이 해제권은 뭐다? 계약을 맺은 사람들끼리 이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은 누구랑 누구랑 맺었죠? 요약자랑 나약자랑 맺었으니까 이 수익자는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4번 질문 볼까요?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서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이런 지문이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으셔야 하면 지금 뭐죠?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 이게 포인트인데 기본관계가 어디 있죠? 지금 여기입니다. 기본관계는 계약을 맺은 사람들끼리의 관계예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죠. 이 관계된 항변으로서 뭐다?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계약의 내용이 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수익자한테 대항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5번 질문 볼게요.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무슨 얘기죠? 요약자는 동의 없이, 즉 수익자의 동의를 받고 해지를 행사를 하나요? 아니죠. 계약은 요약자랑 낙약자랑 했기 때문에 어떤 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뭐다? 해제를 하려고 했을 때 해제는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겁니다. 당사자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없다. 틀렸죠? 그래서 맞는 지문은 4번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봅시다. 갑이 요약자고 을이 낙약자인데 병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하죠. 요, 낙, 수, 그리고 이 문제에서 보니까 갑이 요약자, 이렇게 갑, 을, 병 이렇게 그린 다음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1번 질문 볼게요. 갑은 대가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을에게 부담한 채무의 이익을 거부할 수 없다. 어떨까요? 이것은 지금 문제가 이쪽 문제죠. 대가관계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존재예요. 대가관계 부존재예요. 이 부존재를 이유로 뭐다? 이쪽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이 소리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했죠?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1번 지문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게 이쪽이에요. 대가관계. 이쪽에 문제가 생겨도 영향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맞죠? 채무의 이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질문 볼까요? 예,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을은 병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맞죠? 왜 맞죠? 계약이 해제됐다. 당사자 간의 계약이 해제된 거죠. 해제되면 해제로 인한 효과는 뭐죠?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수익자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을이 낙약자죠. 낙약자가 이 병한테 급부한 것이 있다는 얘기죠. 급부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죠. 맞는 얘기죠. 할 수 없고 누구를 상대로 해야죠?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맞아요. 네, 3번 봅시다.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하면 병은 을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라고 했죠. 이 판례를 한번 볼까요? 네, 다시 한번 봅시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이 3번. 대한민국이 서울특별시를 위하여 건설회사와의 사이에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 건설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 서울특별시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지금 누가 요약자죠?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나라, 국. 그 다음에 낙약자는 누구죠? 낙약자는 건설회사겠죠? 둘이 계약을 하면서 누구를 위한 지금 계약을 하겠죠? 수익자가 누굽니까? 수익자는 서울시예요. 그죠? 지금 여기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누가? 지금 계약을 이 두 사람끼리 해제를 한 거죠. 해제는 이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해제를 했는데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자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수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그죠? 수익자는 누구한테? 자기가 손해를 입었으면 지금 낙약자가 어떤 목적물을 만들었는데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다시 지문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봅시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꼭 알아주세요. 4번 지문 볼게요.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병은 착오 취소로서 대행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이거 좀 틀렸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착오 취소 기억하시나요? 우리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착오로 취소할 수 있죠. 근데 뭐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어요. 이 제3자는 누구냐면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롭게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배우잖아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 수익자, 이 사람이 뭐다?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 그냥 수익자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계약 자체로부터 기인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제3자가 아니고 지금 이 수익자, 제3자를 영향해서 수익자는 그냥 이 계약 자체의 한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다? 이런 경우는 제3자성이 부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5번 봅시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수익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수익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자는 뭐다?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대금 이행 청구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 이번에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맞죠? 왜 맞죠? 이 해제권 당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당사자
해제권자도 당사자고 그 원인 그 효과 원상회복 청구권도 당사자죠.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익자는 당사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없습니다. 맞죠? 2번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방금 봤던 얘기죠? 매매대금은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형식의 문제가. 그려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세요. 뭐죠? 요, 낙, 수를 그렸죠? 근데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지금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 그죠? 지금 기본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즉,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요한 문제니까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죠.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당연히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틀렸죠? 아시겠나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4번 볼까요?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채무인수가 두 종류가 있죠. 뭐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고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어요. 그러죠?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것은 기존 채무자가 없어지는 채무인수죠. 그래서 새로운 채무인수인이 생기는 대신에 기존 채무자가 없어져요. 그래서 채무자는 여전히 한 명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를 위해서 좋을 게 있나요? 좋을 게 없죠. 그냥 채무자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면책적 채무인수는 뭐라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병존적 채무인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병존적 채무인수는 말 그대로 병존해요. 기존 채무자도 여전히 채무자고 새로운 채무자가 들어오는 꼴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몇 명이죠? 2명이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한 사람인 것보다 두 사람인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를 위해서 채권자가 수익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다? 이런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번 볼까요?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맞죠?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답은 우선 3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5번 설명드리겠습니다. 5번은 이런 거예요. 요, 낙, 수 있는데 이 수익자가 낙약자로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익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으나 무슨 얘기죠? 이 수익자가 이 낙약자한테 어떤 부담을 지고 있어요. 채무를 지고 있다고 봅시다.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을 뭐다? 수익자가 그걸 면제를 받아요. 그러면 수익을 받는 효과랑 같은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까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5번은 맞다고 말씀을 드렸죠. 답은 3번이었죠.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채권을 병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를 하였고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갑이 부동산을 매도를 하죠. 그 다음에 대금 채권을 누구한테 귀속시킨다고요? 병한테 귀속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이 얘기입니다. 갑이 요약자고 을이 낙약자고 병이 수익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관계인데 이제 1번 좀 볼게요.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 해제할 수 있다. 틀렸죠?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 상태는 병이 새롭게 어떤 기대이익을 가지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뭐다? 갑과 을은 즉 계약의 당사자는 이 병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게 하면 안 되니까 뭐다? 소멸시키거나 변경시키는 행위를 못 합니다. 한번 조문을 볼게요. 이건 봅시다. 밑에 지금 이 조문이죠.
539조부터 볼까요?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해할 것을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얘기죠.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이 점도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가 보려는 것은 이 조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제3자의 권리가 생겼어요. 언제 생기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때 생깁니다. 생겼는데 그러면 뭐다? 당사자가, 즉 계약 당사자가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건데,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 보면 돼요. 뭐죠? 1번 합의해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합의해제는 말 그대로 당사자가 계약으로 이 계약 없던 것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다? 보세요.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당연히 이 안에 들어오겠죠. 그죠? 없애는 거니까 소멸시키는 행위에 들어와서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해제긴 해제인데 우리가 법정 해제라는 것을 곧 배울 건데, 법정 해제는 뭐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뭐다? 당사자가 해제를 하는 거예요. 해제권 행사를 해서. 1번과 1번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멸시키는 행위가 아니죠. 왜? 그냥 채무 불이행이 있어서 법이 인정하는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법정 해제는 뭐다? 수익자, 제3자가 권리가 생긴 후에도 법정 해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또 하나 뭐 있죠? 네, 취소도 할 수 있는 경우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당연히 취소권을 행사해야겠죠. 그래서 이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합의해제, 법정해제, 취소. 이렇게 다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3번 지문을 잠깐만요. 어디를 봤죠? 1번 지문 봤죠? 합의해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2번 지문 봅시다.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건 너무 쉽죠? 왜 쉽죠? 해제는 누가 해야 한다고요? 당사자가 해야 한다고 그랬죠? 병은 수익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못합니다. 3번 질문.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설명드렸죠? 해제를 했어요. 해제를 했는데 뭐다? 병이 손해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었죠? 아까 서울특별시 쓰레기 처리장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수익자인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손해를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지문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겠네요. 4번 지문 볼까요?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를 하는 경우 을은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한대요. 갑이 매도인이니까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걸 지체한대요. 무슨 얘기죠? 기본관계.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기본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즉 무슨 문제죠? 갑이 채무 불이행을 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경우 을은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겠죠.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을은 병한테 이 사람이 돈을 지금 뭐죠? 채무 불이행을 했어. 갑이 인도를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바로 지금 돈을 못 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할 수 있어요. 5번 질문 볼까요?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죠?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는 거 같은데 틀렸죠? 왜 틀렸죠? 지금 병은 그죠? 당사자가 아니죠. 해제를 한 경우에 뭐다? 원상 회복을 해야 하는데 원상 회복은 누가 한다고요?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수익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병은 수익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죠. 그죠? 요, 낙, 수 해서 수익자는 누구한테?
낙약자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질문 볼게요.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기본관계에서 어떤 항변이 발생할 만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겼죠? 중요한 문제겠죠?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질문 볼게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는 당사자가 하는 거고 당사자가 수익자 동의 필요 없이 수익자 어떤 눈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끼리 그냥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네요. 제가 왜 X를 쳐놨을까요? 맞는 내용입니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4번 질문 볼게요.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그죠? 수익자는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죠. 왜? 해제는 누가 한다고 했죠? 당사자가 하고 그에 따른 효과도 당사자가 지는 겁니다. 효과죠. 원상회복 청구권이. 그래서 수익자는 없습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5번 질문 볼게요.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 능력을 이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맞죠? 취소권은 누가 가져간다고요? 수익자는 없죠. 당사자만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예, 쉽죠. 이런 문제는요. 예,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틀렸죠? 태야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2번 질문 볼까요?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나약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자는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네, 3번 볼게요. 나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행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뭐 항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시면 어디서 발생한 거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어디서 발생한 항변입니까? 낙약자랑 요약자랑 계약에 기해서 항변이 발생한 거죠. 즉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이죠. 기본관계는 뭐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약이니까.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맞는 내용이죠.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 봅시다.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소멸,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문을 우리가 읽어봤죠?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는 거예요. 답은 4번이겠죠? 5번 질문 볼까요? 나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이게 틀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낙, 수 이런 3인이 있는데 지금 계약을 맺었어요. 이 계약을 맺었다고 바로 이 사람한테 효과가 발생하나요? 아니죠. 조문에서 어떤 조문이 있냐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효력이 생기는 그런 조문을 봤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이 수익자가 누구한테? 이 낙약자한테 해야 합니다. 왜? 낙약자가 돈 줄 사람이잖아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어요. 그럼 나약자가 내가 이제 돈 줄 때가 됐는데 하면서 수익자한테 근데 얘가 아무런 얘기 없나? 수익자한테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수익의 의사표시 할 거야? 물어보는 게 최고라고 했죠. 최고를 했어요. 그러면 최고를 했으면 얘가 반응을 하면 좋은데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러면 얘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생각이 없구나 해서 우리 법조문에서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에요. 4번. 답은 4번이죠.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 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틀렸죠? 방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문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조문은 2번 2항이네요. 2항 539조 2항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계약을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즉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때 그때 생기는 것이지 소급해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좀 여기 가봅시다. 즉 틀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급이 틀린 거예요. 2번 볼게요.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죠? 수익자는 해제할 수 없다. 맞겠죠? 그죠? 해제권은 당사자만 있으니까. 3번 질문 볼게요.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청구하는 거예요. 매매대금 채권 행사를 하는 사람이 수익자는 거죠. 맞는 내용이죠. 4번 질문 볼게요.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제가 설명 방금 드렸죠. 가만히 있을 때 너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는 게 최고라고 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5번 봅시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자가 한 사람 더 생기죠. 두 사람이 생깁니다. 그럼 뭐라고요?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겠네요.